사장님, 그 기차 타지 마세요. 그날 새벽은 괜히 오래 기억에 남는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역사 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청소도구가 바닥을 미는 소리만 천천히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늘 그렇듯 정해진 시간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날은 틀릴 뻔했습니다. 역무원 대기실 한쪽 구석에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자와 벽 사이 몸 하나 겨우 기댈 수 있는 공간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다기보다는 몸을 접어 벽에 기대고 앉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숨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투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었고 운동화는 앞코가 닳아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모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기관사들이 쓰는 모자와는 달랐습니다. 챙이 조금 더 길었고 안쪽 땀바지는 손때가 베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직 기차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던 시절의 모자였습니다. 그는 노숙인이었습니다. 역 직원들은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했고 어제부터였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늘 새벽에 깨어 있었고 기차가 지나갈 때면 눈을 떴다는 것. 그날도 그는 첫 열차가 들어오기 전 눈을 떴습니다. 아직 승강장은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역사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한번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래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역 안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바닥을 밟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선로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차를 눈으로 봅니다. 시간표를 보고 전광판을 보고 열차의 불빛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기차를 귀로 들었습니다. 쇠와 쇠가 맞닿을 때 나는 소리, 바퀴가 선로 위를 지나갈 때의 떨림, 그 미세한 차이를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소리는 달랐습니다. 크게 이상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웅웅거림도 아니었고 금속이 갈라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낮게, 아주 짧게 울림이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같은 시각, 역의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 언론은 이미 와 있었고 수행원들은 시간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늦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그는 늘 시간을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가 타야 할 열차는 곧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승강장, 그날 일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정해진 대로 가면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 사장이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대기실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소음에 묻힐 만큼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노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장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걸음 앞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그 열차 타시면 안 됩니다.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고 직원 몇 명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래? 또 시작이네? 사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화가 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노숙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로가 오늘은 다르게 울립니다. 그 말에 사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울린다. 그 단어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쇠는요, 아무 일 없을 때랑 문제가 생길 때 소리가 다릅니다. 주변에서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이미 관심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노숙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사장은 노숙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일하던 때 선로 위를 걸으며 귀로 듣고 발로 느끼던 시간들, 그때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차보다 먼저 선로가 말한다. 사장은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지금은 사장이었고 일정은 중요했으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그날 많은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상황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비서는 일정표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사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오래 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사람을 오래 붙잡아 두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빠르게, 의문이 생기면 정리하고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삶, 그게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노숙인 한 사람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고 사람들이 서 있고 일정이 흔들린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더 불편했습니다. 사장은 노숙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굳이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이미 했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사장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다시 노숙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노숙인은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노란 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왜 말해? 근거도 없이. 누군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반응들이 익숙하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일할 때 그 역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로, 오늘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사장은 기억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이미 오래전의 것이었고 지금의 자신과는 맞지 않는 옷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의 다음 말이 그 기억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바퀴가 지나갈 때 왼쪽이 아주 조금 늦습니다. 사장의 눈이 그 순간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철도 일을 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해선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아주 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는데 몇 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사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출발까지 3분 남짓. 그는 결정을 미루는 대신 가장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 그는 비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술팀에 연락하십시오. 선로 상태 한 번만 더 확인하라고.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은 빨랐습니다. 기술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정기 점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 공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보라는 듯한 시선들이 노숙인을 향했습니다. 이제 됐지 않느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사장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도 노숙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 한마디는 주변의 인내심을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사장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숙인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숙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소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장은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소리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 말은 그가 젊었을 때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돌려 비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밀 점검 요청하십시오. 바퀴 하중 기준으로. 그 순간 주변에서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선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사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팀의 목소리는 아까와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낮았고 조금 느렸습니다. 사장님, 미세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사장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열차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한 사람의 과거와 한 사람의 현재를 곧바로 마주보게 만들 거라는 것을 그는 그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미 마음은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소리를 낼 때 그 소리와 닮은 과거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에게는 선로의 소리가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 기관사가 되었을 때 기차는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느렸고 차량은 무거웠고 모든 게 지금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몸에는 힘이 있었지만
기차 앞에 앉을 때마다 어깨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분명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배운 건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선배 기관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나중에 써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선배는 선로 위를 걸으며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차는 귀로 모는 거야. 그때부터 그는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선로를 밟을 때 어디가 먼저 닿는지, 어디가 늦게 밀리는지, 같은 구간이라도 비 오는 날과 마른 날의 소리가 다르고 기온이 내려가면 쇠의 울림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몸으로 외웠습니다. 머리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선배가 말없이 운전석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한번 느껴봐라. 그는 핸들을 잡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눈을 감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웅 하고 이어지는 소리, 속에 아주 짧게 섞이는 다른 울림. 그날 선배는 말했습니다. 방금 선로가 조금 운다. 그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울음이라는 표현은 기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쇠는 아프면 울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 울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단독으로 열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잠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직업을 좋아했습니다. 선로 위를 달릴 때 사람들이 자기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그를 오래 버티게 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숨소리를 먼저 확인하던 시절, 아내는 그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덮여 두었습니다. 그는 그 조용함이 고마웠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고가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날도 소리는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짧게 그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제에 보고했습니다. 이 구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답은 늘 그렇듯 바빴습니다. 다음 회차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침착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 그 다음 역,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규정 아니었습니다. 문제 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사고를 신문으로 기억합니다. 몇 줄짜리 기사, 숫자로 정리된 피해. 하지만 그에게는 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쇠가 완전히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그리고 멈추던 순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동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같은 귀로 세상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로의 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그 소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기관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쉬라고 했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계속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걸. 그는 직업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은 조금씩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집이 먼저 사라졌고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귀는 남아 있었습니다. 선로의 소리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가 역에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가장 솔직한 소리를 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은 말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돈도, 감사도, 자리를 되찾을 생각도. 다만 기차가 사람을 싣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가 사장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자기 몫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선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사람들은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았고 크게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절차대로 처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몸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며칠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쇠가 갈라지기 직전의 소리, 브레이크가 버티던 소리, 그리고 완전히 멈추던 순간의 정적, 그 정적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게 그에게는 더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고 힘들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새벽에 일어나 앉아 있으면 옆에 앉아 같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는 그 시간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회복하고 다시 생각하자. 그 말은 배려였지만 그에게는 유해처럼 들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확답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그를 점점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이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기차가 멀리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나는 더 이상 일하러 나가는 아버지가 아니고 집에 오래 있는 불편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은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지 못하던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잠은 자는지, 소리는 어떤지, 기억은 어떤지. 그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솔로 소리가 들립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자기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그를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운전석에는 다시 앉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권유였지만 사실상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역 앞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기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 일에서 내려왔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간다는 느낌. 퇴직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동료 몇이 연락을 했고
몇 마디 위로를 했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다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의 선로가 있었고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정직하게 밀어냅니다. 돈이 먼저 줄었고 집이 작아졌고 결국 집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먼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노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깐은 늘 길어졌습니다. 그는 역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가장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숙인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그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은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동행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그랬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달랐고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믿든 말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말을 한 뒤에도 여전히 서 있었던 이유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지 그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열차는 멈췄고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그날은 충분했습니다. 열차가 멈춘 뒤 역 안은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막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연 안내 방송이 나왔고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장은 승강장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은 조금 뒤에야 확인되었지만 그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숙인을 찾았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그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조금 떨어진 곳 선로를 바라보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재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숙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먼저 꺼낸 쪽은 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숙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사장은 그 대답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노숙인은 이번에는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랑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선로를 달렸습니다. 그 말 뒤에 설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모든 설명을 이미 들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숫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그 시간은 직업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험 운행 중이던 열차가 같은 선로에서 사고를 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장은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의 선택이 사람들을 살렸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장은 노숙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식적인 자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역 안의 조용한 공간. 그곳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일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노숙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은 그 고개 저음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보상을 위해 나선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럼 존중으로 남기겠습니다. 노숙인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선로를 보았습니다. 소리는 이제 조용했습니다. 위험이 지나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조금 늦게 안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나중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 번씩 끄덕였을 뿐입니다. 사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이 역에서 당신을 내쫓는 일은 없을 겁니다. 노숙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은 새벽역을 가끔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고 소리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를 조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가 아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로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은 기차에게 한 말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열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 있었고 한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나도 삶에서 배운 감각은 떠나지 않는다는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삶의 감각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쉽게 사람에게 자리를 붙여두고 그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도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말해줍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나도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감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의 하루를 아무도 모르게 지켜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딴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인생의 소리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